대한민국 어린이들을 위한 영상이냐고요? 좋아요 123만, 즐겨찾기 33만, SNS 틱톡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댓글을 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어릴 적에 알파벳송을 배웠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한글송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네요. 오늘은 전세계에 불어온 한류 열풍이 한글, 한국어 학습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해외 반응 3, 9, 찌.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도 간판 브랜드 광고에 영어를 많이 썼었잖아요. 왠지 모르게 영어가 붙으면 멋있어 보여서 많이 썼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코카콜라, 구찌 등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한글 자체를 마케팅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초당 2만 잔이 팔린다는 글로벌 기업 코카콜라가 138년 역사상 최초로 다른 나라의 문자를 사용한 제품을 전 세계 36개국에 선보이고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판매하는 제품으로는 영어를 제외한 그 어떤 문자를 쓴 적이 없는데요. 한글이 최초로 뚫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코카콜라에 한글이 들어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네티즌들은 세종대왕님 보고 계시니까 이게 대왕님이 만든 한글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라며 자긍심이 생긴다는데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도 작년에 설날 에디션으로 한글로 구찌를 새긴 디자인을 제작해 전 세계에 판매했습니다. 한글과 한국어에 빠진 것은 브랜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류를 통한 한글 전파 속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초월인데요. 세종학당이라고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 급등하는 그래프 좀 보세요. 2007년 처음 개설 당시 수강생이 740명이 불과했는데 현재는 11만 명을 훌쩍 넘어선 큰 규모로 성장했죠. 이것도 턱없이 부족해서 앞으로 수요와 발맞춰 전 세계 세종학당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한글, 한국어에 대한 열망으로 수요 공급 불균형 상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니,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은 너무 많고 교원은 너무 부족한 시대라고 하네요. 전 세계 인구 수익이 대국, 인도,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인도에서는 2020년에 그동안 꾸준히 제2외국어로 채택해왔던 중국어를 빼버리고 한국어를 넣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3,300대 1. 도대체 무슨 경쟁률일까요? 인도의 서울대, 인도 최고의 명문대 자와할랄 네루대의 지난해 한국어학과 지원 경쟁률입니다. 와, 이게 말이 되는 경쟁률인가요? 학년 정원이 30명인데 무려 10만 명의 지원자가 모여든 것입니다. 정원이 적긴 하지만 10만 명이 모여들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는데요. 말 그대로 인도의 최상위 브레인들이 한국어를 전공하겠다고 모여드는 기이한 현상이네요. 한국어는 곧 신분 상승, 성공의 사다리가 되어버린 국가도 있습니다. 한국어만 잘해도 월급이 3배라는 말이 생겨난 국가, 바로 베트남인데요. 아니, 한국어를 배우면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갖길래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삼성과 LG 등 한국의 대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이곳에 취직하면 일반 기업의 3배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생겨난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다고 하죠. 베트남에서는 제2외국어로도 부족해 제1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무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립외국어대 재학 중인 학생들은 K-팝과 K-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취업, 즉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어 신분 상승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전 세계 외국인들이 정말 더 많이 생길 것 같죠? 유럽의 열풍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영국에 좀 재밌는 상황이 있습니다. 영국 10대들 사이에서 한국어에 열광하는 반응을 보이자 영국 정부와 세계적인 명문대 옥스퍼드대가 공동 연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이 얼마나 흥미로우면 한 나라의 정부와 세계적인 명문대가 연구를 하는 걸까요? 영국 10대들은 다른 외국어에는 흥미를 점점 잃어가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상하게 한국어는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현상은 한국어에 빠져있는 학생들의 생활 태도까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와우. 아니, 이 정도면 연구해볼 법하죠. 한 교수에 따르면 한국어를 배우며 소속감을 느끼는 것 같다거나 동네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학생이 한국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분석이 있었고 전교생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하며 한국어가 학생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쯤 되니 한글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동그라미와 네모가 많아 기하학적이고 아름다운 그림 같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세종대왕은 미적 감각도 있었던 것 같죠? 아름답게 느끼는 그 비밀은 한글의 대칭 구조에 있습니다. 좌우, 상하, 사선, 점, 대칭 등 대칭 구조가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조형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한글은 각진 모양이랑 동그라미가 섞여 있는 게 마치 칵테일처럼 신기하다. 한국 사람들은 한글이 예쁜 줄 모른다. 근데 할리우드 스타들도 한글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지 않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글은 진짜 멋있다. 그렇다면 한글을 공부해온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여기서는 세종대왕의 과학적, 논리적 사고에 감탄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어는 너무 어렵지만 한글은 하루아침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배우기 쉽다라는 말을 하죠.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만지기도 전에 슬기롭지 못한이라도 열흘 안에 한글을 배울 수 있다. 1443년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는 우리 글자가 없어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죠. 이를 제대로 간파한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최대한 읽고 쓰기 쉽게 실용적으로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발성기관을 본따 자음을 만들었고, 그래서 자음을 보면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있죠. 또한 문자 간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영어에는 없지만요. 예를 들면 기역에서 키역으로 갈 때 소리는 거칠어지지만 그 고유의 음성적 성질은 변하지 않죠. 기역, 키역. 그래서 비슷한 글자를 보면 같은 음성적 성질을 갖고 있구나까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 천재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해외 포럼에서는 그림 문자인 대다수의 언어 체계와 비교해서 한글은 표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논리적으로 배우기 쉽다며 전 세계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천재적이라며 극찬했고 가장 완벽한 표음 체계라고 말합니다. 와, 이거 게이부심 생길만 하죠.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이러다 진짜 공룡 되는 거 아니야?